친구들 이제 21쪽에 이어서 우리 22쪽을 한번 봅시다. 딱 봤더니 우리 미일 오빠가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하고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렇게 미리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밀이 진짜 대머리 같죠? 근데 진짜 밀은 사실 대머리가 맞습니다.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 옆에 사진을 띄워놓을게요. 밀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실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사진보다. 근데 얼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21쪽을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처음에서는 이제 밀이 나왔죠. 그래서 밀이 정의한 행복은 어떤 거다?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거고 고통이 없는 상태며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이다 라고 밀이 정의했죠, 행복을. 그리고 중간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벤담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벤담과 밀의 행복의 차이점, 이 차이점을 우리는 배웠어요. 여기 있죠. 물질적 만족에 대한 벤담과 밀의 견해 차이. 벤담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 만족은 긍정적인 거야. 기쁨의 원천이거든. 그래서 이걸 충족시키면 그게 바로 곧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밀은 달라. 기쁨의 원천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에 그냥 도움이 될 만한 그럴 때만 이제 의미를 가진다. 뭐가? 물질적 만족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벤담과 밀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 중간부터 배웠고, 그 다음에 계속 중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도 중간이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라고 지금 뭘로 끝났어, 친구들아? 그렇죠. 물음표로 끝났죠. 물음표. 선생님도 엄청 물음표 살인마죠. 뭐만 하면은 그쵸? 맨날 이러고. 쌤이 이게 되게 버릇이에요. 버릇. 그쵸? 이게. 되게 전에 학교에서도 이걸로 되게 애들이 내 유행어처럼 막 따르고 그랬어. 아무튼 이렇게 뒤로 물음표로 끝나는 건 뭐겠어? 내가 앞으로 어떠한 할 말이 있다. 아니면 이 앞에 있는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야. 물론 다른 물음표 의미로는 응답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뭘까?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은근 답정너 스타일 글죠. 하고 밑에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질문을 통해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제시함. 그럼 앞으로는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조건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밑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그러면은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본질? 여기 있죠? 이 녹색으로 할까? 이게 행복의 본질. 그럼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은 어떤 거?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하냐면요. 지읒, 기읒, 시읒이라 그래. 뭐게요? 아는 사람 손? 오, 정답. 자긍심이라고 해요. 선생님, 저 자긍심이 뭔 말이에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또 알려주죠. 친절한 세희쌤이니까. 자, 자긍심. 선생님이 한자도 한번 써볼게요. 스스로 자죠. 누가 봐요? 스스로 자. 그다음에 너무 좀 안 예쁘게 썼나? 자긍심. 스스로 자에 자랑할 마음심.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이에요.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 선생님, 그럼 긍지가 뭐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자, 긍지라는 건요,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어떠한 당당함. 그러니까 자신감 같은 거, 자신감이라면 돼. 그러니까는 자신의 능력을 내가 엄청 믿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새니까! 막 이런 당당함.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보람이나 자랑으로 순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밀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존경심,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음, 이런 걸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우리 1단원 때 선생님의 그 과거 이야기를 막 뿌리고 TMI 뿌리면서 했던 말, 자존감. 그 자존감이 높을 때 나는 행복해진다는 거야. 나는 근데 선생님이 이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어딜 밑줄 그어야겠어요? 여기 몇 번째 줄이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맨 끝부터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 여기까지. 그럼 이게 뭐겠어? 아까는 행복의 본질이라 그랬고, 이거는? 그렇죠. 너무 똑똑해요. 미리 생각하는 어떤 거? 그렇죠. 행복의 조건. 그래서 여기 위에 있죠. 행복의 조건. 얘는 여기 있었던 거야. 이 녹색으로 된 거는 우리 친구들 안 해도 돼요. 뭐 해도 되고 상관없지만. 자, 그래서 밀은요, 행복의 조건이란 거는 뭐겠어? 내가 내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걸 판단할 때 감정이 섞지 않는 이성적인 자세, 그리고 남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관용적인 태도, 내가 여러 방면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게 바로 뭐라고요? 행복의 조건이라고요. 여기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하면은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조건.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것보다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딨냐? 이거 선생님 녹화하고 난 후에 영상을 많이 돌려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말 실수한 거 없는지,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이 듣기에 약간 거북한 나의 의성어들이 있는지, 그런 건 다 삭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필기 내용을 다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선생님이 좀 신경이 쓰이는 거야. 마치 옛날에 아니지, 지금도 그러고,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칠판에 선생님들이 막 글씨를 필기를 했어.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세우로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분필로 선생님이 막 썼어. 누구에게나 이렇게 썼어. 하고 이게 칠판이야. 하고 내가 지운다? 선생님들이 막 지워. 너무 크다. 선생님들이 이제 칠판 막 지우잖아. 막 지우다가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러면은 막 속으로 저거 마저 지워주지. 거슬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왠지 내가 이걸 보고 그 생각이 든 거야. 우리 친구들은 여기를 보고 저거 그냥 빨리 세모 다 칠해주지. 거슬려.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가요, 혹시? 아니에요? 아무튼 선생님 거 보면서 되게 그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대충 세모를 칠하나? 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밀의 행복 개념은 무엇일까?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밑줄 그어야 되죠. 어디? 그렇지.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뭐야? 이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미리 생각하는 뭐의 개념? 여기 앞에 바로 있으니까 뭐의 개념? 그렇지. 행복의 개념. 행복이란이라고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행복에 관한 이야기겠죠?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단 밑줄 긋겠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죠?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활용하는 것이다까지 하고, 이거는 뭘 의미해요? 바로 앞에 있죠? 물음표 한 이유 뭐였어? 내가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 뜻이라 했잖아요. 아까 우리 물음표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발전은 의미라고 쓰면 되겠죠? 정리합시다. 이번 문단도 깔끔하게 칠하기. 미리 제시하는 뭐의 개념? 그렇지. 행복의 개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밀 오빠 얼굴 한 번 더 보고 넘깁시다. 23쪽 옆으로 와서 밀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는 점이다. 밑줄 어디 긋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라는 게 나오면 당연히 두 번째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밑줄. 쌤 다 읽고 할게요. 그냥 여기 문단은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파랑새인 것이다. 뜬금없이 행복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파랑새죠. 파랑새.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묶어볼까? 행복이라는, 이거는 어느 한 책에서 따온 거예요. 동화극이거든요. 동화극 안에 있는 내용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관심 있으면 이거 네이버에 쳐도 나오거든요. 줄거리랑. 작가가 모리스 마테르링크예요. 글씨가 안 예쁘니까 다시.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파랑새라는 책이 있어. 파랑새.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요, 벨기아의 극작가예요. 마테르링크가. 이 마테르링크가 지은 동화극이 파랑새인데, 내용을 잠깐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린 남매가 있어요. 틸틸과 미틸. 틸틸과 미틸. 가지고 미틸 남매가 성탄절 전야에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요. 하고 나 이거 찾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막 찾고 다녀. 근데 결국은요, 자신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뭐였겠어? 동화극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파랑새였다는 거야. 그래서 파랑새였음을 깨닫는다는 내용으로 끝나요. 어떻게든. 자, 그래서 이 주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남매들이 행복을 찾는 거지. 뭘로 통해서? 그렇지, 파랑새를 찾아가며 통해서. 근데 결국에 그 파랑새는 뭐였다고? 그렇죠, 비둘기였다고. 어떡해? 안녕하세요. 방금 선생님이 왜 목소리가 비둘기였다고 이런 이유가 선생님 열심히 여기서 녹음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막 뭔 소리 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렸더니 선생님들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도 모르게 꺼버렸어요. 그랬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파랑새 내용은 내가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그 파랑새였음을 깨닫는다는 내용으로 행복은 멀리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다라는 주제를 담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실은 거야.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 어디서 찾으라고? 그렇지, 가까이, 즉 내 삶 자체가
파랑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이다 라고 끝나요. 자, 밑줄을 이제 그어봅시다. 첫 번째로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는 점. 이거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뭐라고? 좀만 키울까요? 미리 제시한 행복 개념의 가정. 그래서 여기서 가정이라는 뜻은요, 여기 두 가지 가정하고 있다 여기도 있죠. 가정이라는 거는 어떠한 혈연 공동체인 뭐 가족의 집단 이게 아니라 뭐 우리 배웠나 혹시? P이면 뭐 Q이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명제 같은 걸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진위를 알 수는 없는데 있을 것으로 내가 상정될 때, 그러니까 추리에 기반이 되는 명제 혹은 제시하는 행위를 가정이라고 해요. 여기는 가정 1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기에는요, 행복의 개념이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 있겠어? 그쵸. 당연히 여기 아래 보면 두 번째는 있죠. 여기도 밑줄 쳐야겠죠?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는 몇 번째? 그렇지. 두 번째. 미리 제시한 행복 개념의 가정 2.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이다. 밑줄 한 번만 그을까요?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 이건 어디에 있어 얘들아? 밀은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할까요? 그냥 여기다 할게요. 저기 정리해야 되니까. 타고난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뭐라고?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밀의 행복 개념의 두 가지 가정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또 물음표야. 그 다음 보겠어. 내가 이제부터 이거 어떤 능력 발전시켜야 하는지 알려줄게.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밀은 우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 생각한다. 선생님 어디다가 이제 밑줄 그을 것 같아 먼저? 그렇죠. 지적인 능력. 근데 이 단원에서, 이 본문에서 이 능력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할게. 뭐 할까? 아까 노란색 이뻤던 것 같은데. 이 색 할까? 이 색도 좋은데. 그래서 지적인 능력. 너무 크다. 지적인 능력. 글씨 잘 안 보이나요? 이걸로 할게요. 지적인 능력. 그 다음 밑에 보면 진보라는 말 나오죠. 진보. 우리 막 진보라 그러고 보수라 그러잖아요. 진보는 어떤 게 나아가는 거, 앞으로 나아가거나 높아지는 거, 이게 바로 진보예요. 진보. 그럼 지적인 능력 밑에다가 선생님이 써야겠죠.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될까? 그럼 이거는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몇 번째? 그렇죠. 얘는 첫 번째가 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밑줄 해야겠죠. 이 색으로 할까요? 그냥 계속? 그럽시다. 그 자체로 내어진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자, 이거는 뭐라 쓰겠어요? 그렇죠.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한 거니까 미리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 이유. 얘는 1번이에요. 밑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데 그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어디를 밑줄 긋겠어요? 그렇죠. 여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여기까지 타야겠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것도 미리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 이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밀은 주지주의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주지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지주의가 뭐겠어요? 모르면 여기 밑에 있어요. 날개 봐봐.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행동보다는 지성이나 이론, 사유 따위의 직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상.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근데 윤리 시간에 이거 배울 것 같아. 우리 친구들. 그죠? 감각이나 정서가 있잖아요. 뭐 내가 슬픔, 기쁨, 희노애락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보다 뭐가 더 크냐면 지성이나 이성. 이게 더 높은 거야. 그걸 주지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너 이성적으로 행동해. 이런 말. 이 말이 바로 주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감정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하는 이성적인 능력. 이걸 더 중시하는 거. 지적인 걸 중시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주지주의. 발음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밀은 주지주의라는 거야. 이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죠. 자, 한번 다시 우리가 이 문단을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이제 밀이 얘기를 해요. 밀은 여기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가정을 했죠. 하나, 두 개 바로 위에서. 그래서 이 행복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각자의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선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능력 어떤 거? 그렇지.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 거야. 그래서 이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건 뭐겠어? 내 자체로, 그러니까 내 자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내재적인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밀은 뭐 한 거야? 지적인 소양 개발을 강조했죠. 왜? 얘는 무슨 주의니까? 주지주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뭘 갖출 때? 교양을 갖출 때. 그러니까 밀은 뭐와 뭐를 강조한 거야? 그렇죠. 기억 나오죠. 지식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만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파란색으로 정리. 그래서 행복 추구를 위해 쿵쿵쿵쿵. 와우. 복도에 있는 창문을 닫고 왔어야 됐는데 깜빡했어요. 1. 뭐예요? 지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이 첫 번째고 그 다음 오늘 무슨 파티인가 봐요. 선생님이 또 누군가가 왔어. 누구냐면 우리 친구가 잘 모르겠다. 아려나? 최수민 선생님이 왔다 가셨어요. 저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었고. 다들 내가 보고 싶은가? 넘어갈게요. 하지만부터 여기. 하지만
밀은 지식뿐만 아니라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한다. 자, 우리 또 밑줄 그어야겠죠. 이건 다른 색 할까요? 이걸 할까? 노란색 할까요? 노란색? 두 번째 능력 어떤 거? 그렇죠. 감성적 능력. 감성적 능력. 미리 써버릴게요. 위에 썼던 거 똑같이 쓸게요. 그냥.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 시켜야 할 능력 몇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물론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 왜? 얘들아 왜? 밀은 뭐니까? 지읒 이응? 그렇지. 주지주의니까. 그래서 밑줄 그어야겠죠.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 이거는 미리 그렇죠. 주지주의니까. 주지주의적 관점은 반영. 즉 무슨 소리야?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라는 거는 감성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야? 그렇지. 이성이 더 크다는 거죠. 알겠죠? 너무나 쉽죠? 우리가 또 두 번째 정리를 하면요. 행복 추구를 위해 위에 똑같이 쓰면 돼. 이거 가져올까? 선생님이 쓸게요.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몇 번째? 두 번째 어떤 거라고요? 그렇지. 감성적 능력.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좀만 힘냅시다. 금방 끝나죠? 화이팅! 자, 또한 밀은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한다. 다른 게 나왔죠? 어떤 거? 도덕적 성숙이 나온 거야. 그럼 얘는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그렇지. 세 번째 미리 써둘게요. 행복 추구를 위해 글씨가 발전 시켜야 할 능력 세 번째. 오늘 필기할 게 진짜 많죠. 근데 막상 이렇게 다 필기하고 나면은 되게 뿌듯해요. 알겠죠?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 밀은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지표는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 그러니까 방향이라 생각하면 돼요. 밀은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묶읍시다. 자, 어디서부터? 밀은 도덕적 요청한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동정심을 뭘로 하는 거야, 우리가? 뭘로? 그렇지. 자기 발전은 요소로 여기는 거죠. 밀은 도덕적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을 했는데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성과 감성은 당연한 거야. 이 발전과 더불어서 도덕적 성숙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는 거죠. 즉, 밀은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은 안 돼. 이기심은 억제해야 돼. 대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그가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몇 번째?
그렇죠? 세 번째, 도덕적 성숙.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렇죠. 중간이죠. 중간. 왜냐면 여기가 뭐가 되니까 이제? 그렇죠. 끝이 되니까. 그럼 중간을 우리가 여기까지면 정리할 수 있겠죠? 중간. 중간을 정리하면은 뭐 알려줬어? 이거 좀 아니다. 중간을 정리하면 행복의 개념 알려줬죠? 개념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이렇게 중간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행복이란 건 어떤 것이고 미리 생각하는 생각하면 제시한 행복의 개념도 선생님이랑 배웠고, 행복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발전시켜야 될 능력 세 가지, 지적인 능력, 감성적 능력, 도덕적 성숙,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중간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끝! 이처럼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뭐라고 규정했다고? 행복이라고 규정하며 각자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라고 끝나죠, 이야기가. 그럼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겠죠. 우리 내내 뭘로 그었어요? 이거 했나? 이거 했구나. 그럼 밑줄 밀은 지성, 감성, 도덕적, 종합적, 발전은 행복 규정, 여기까지 규정까지 하고 쓰면 되겠죠. 미리 제시한 행복의 정의. 이제 끝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밀은 뭐라고? 지성, 감성, 도덕성. 우리가 다 어디 있었어? 위에 발전시켜야 될 능력 세 가지죠. 세 가지. 이게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바로 행복이야. 해피니스. 그런 거죠. 각자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 여기까지 밑줄. 실현까지 밑줄. 이건 또 뭐겠어요?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단 정리를 하자면 미리 제시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가 끝이죠. 끝도 정리해버릴까? 끝. 똑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거랑 정리한 거라. 미리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건 결국 어떤 거겠어, 얘들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상태이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또한 자기 발전의 요소로는 세 가지. 그렇죠. 지적인 능력, 감성적 능력, 도덕적 성숙이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미리 인간의 진정한 자기 발전의 요소를 언급한 거, 이거 뭐겠어요, 친구들? 진정한 자기 자신의 발전 요소 몇 가지? 세 가지 나오잖아요. 우리 어디 있었어? 첫 번째 어디? 지적인 능력. 여기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도 달리는데 선생님 눈에 안 보여. 감성적 능력. 좀 늘려야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예요? 여기 도덕적 성숙.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지성, 그 다음에
감정이 아니죠. 감성. 그 다음 도덕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랑 끝났죠. 잘했어요. 굉장히. 봐봐, 친구들아, 필기 장난 아니죠. 오늘 친구들 되게 뿌듯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주제통합적 읽기 2단원 들어갔고, 우리는 행복한가 중에서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에서 미래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는 꾸빼씨의 행복여행, 여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약이 다음 주란 얘기도 있고 막 다다음 주란 얘기가 있고 아무튼 올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볼 준비하고 오고 꾸빼씨부터는 이제 만나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정리를 우리 밀오빠 보면서 합시다. 밀오빠 안녕해주세요. 2학년 친구들 오늘 또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밀 목소리 아니야. 그냥 내가 지어낸 거야.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 얘들아,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거 잊지 말라고. 안녕.